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도노 QM에서 예비 고일 대표 강사로 오늘 전임하게 된 김시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제 소개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제가 굉장히 좀 애때어 보여가지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좀 학생이 아니냐고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좀 아닌가요? 근데 아무튼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더러 계시는데 저는 지금 20살 때부터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칠판을 잡은 지는 거진 한 9년 차 정도 되는 강사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원래 진정 QM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1학년, 2학년, 3학년 친구들을 잘 만들다가 이제 도농교육을 공부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도농 QM으로 한 걸음을 좀 달려오게 됐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굳은 날씨에도 많이 모이신 게 이제 앞으로 이제 두고 계신 자녀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이고 굉장히 중요한 고등학교 1학년을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많이 오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이제 고등 수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간략하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을 중간고사 좀 끝나고 다시 이제 신규생을 받을 때 이제 어머니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애는 중학교 때 굉장히 수학을 좀 잘했는데 이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를 보자마자 와르르 무너졌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 중에 많이들 좀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이제 중학교 때는 내 성적이 90점 이상이면 누구나 A를 받는 절대평가라는 시스템을 하고요. 고등학교 1학년에 넘어오면 이제 우리가 상대평가라고 해서 각자 지금 학교의 4% 성적만 받는 학생들이 1등급을 얻게 되는 그런 시스템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딱 올라오면 적응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보통 90점 이상 학생들을 딱 덜어보면은 야, 너도 90점 이상이야? 나도 90점 이상이야. 우리 둘 다 A네? 하고 이제 저 친구와 내 성적을 비교했을 때 야, 우리는 똑같이 상위권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 1학년에 딱 올라가면 사실 그 친구는 여러 대비를 하면서 올라왔을 텐데 딱 상대평가를 하자마자 너의 등급은 1등급, 내 등급은 3등급. 그러니 이제부터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에 이제 자녀들을 두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처음 올라가는 학생들은 내가 항상 A, B, C로 나눠져 있던 이런 등급을 받다가 내가 이런 상대평가에 적응해야 되는 시기 안에 딱 돌아오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어머니들께서는 내 점수가 이렇게 이제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뀐다는 걸 꼭 인지를 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 부분은 이제 고등수학의 내신과 수능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가르쳐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고등학교 1학년 1년 전체는 수학 3과 수학 하로 나눠져 있고요. 수학 3은 이제 1학년 1학기, 수학 하는 1학년 2학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으로 넘어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능 과목이라고 하는 부분도 시작이 되는데요. 수학 1, 2, 상하와 비슷하게 고등학교 2학년은 거의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수학 1은 1학기, 수학 2는 수학 2는 이제 2학기 때 가르치게 됩니다. 보통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런 과목들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게 하는 그런 학교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수학 1, 수학 2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기하, 확률과 통계, 미적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수능의 시험을 보도록 합니다. 일단은 요 단어들은 이제 기하와 확률과 통계, 미적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제 어머니들께서도 좀 알고 계시겠지만 수학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하면 보통 학생들이 미적분을 선택하게 되고요. 내가 수학보다는 국어, 영어 비중이 높은 학교를 내가 가야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보통 확률과 통계 아니면 그 중간점을 찾고 싶으면 기하를 보통 선택하게 됩니다. 보통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요, 교과서 페이지 수로만 봐도요, 거의 200페이지 가량 분량이 정도 되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자체도 너무 어려워서 사실 이제 예비 고1을 자녀로 두신 분들은 1학년, 한 2학년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무조건 수학 3, 하, 수학 1, 2까지는 거의 완벽하게 끝난 상태로 딱 들어가셔야 미적분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자체가 거의 부여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에 지금 넘어가는 그런 시점에서 수학 3과 수학 하 그리고 수학 1, 2까지 일단 저는 그렇게 목표를 두고 있고요. 다음 거를 한번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학기 중에 학기 중 방향과 그리고 방학에 대한 공부 방향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공부 방향이나 학기 중에 이런 방향들을 어떻게 설명을 잘 드릴 수 있을까, 일단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딱 이걸로 일축이 되더라고요. 다음 걸 보면, 학기 중에는 내신 기간에 꼭 집중을 하고 방학 중에는 성의 과목에 대해서 모두 총 투자를 하는 공식만 어기지 않다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대입을 올라가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조금 어려운 점이냐라고 설명을 드리자면은, 꼭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는 여러 전략을 세우신다고 해서 우리 아이는 정시 파이터를 키울 거야, 우리 아이는 무조건 내신 싹 다 버리고 정시로 할 거야. 근데 사실 학기 중에 내신 기간이,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학기 중에 내신 점수가 나오지 않는데 학교 시험조차도 잘 못 보는데 어떻게 국가시험을 잘 볼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일단 첫 번째는 학기 중에는 항상 그 내신에 우리가 총 투자를 해서 특히 1학년인 만큼은 모두 내신 기간에 집중을 하고 방학 중에는 선행 과목에 총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이제 중학교 학생들하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다소 좀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데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좀 보면은 확실히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라고 말씀드리냐면, 고등학교 1학년 지금 여름방학이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려요. 사실 겨울방학은 여름방학보다 훨씬 길어서 그때 선행하면 좀 되지 않을까? 라는 학부모님도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사실 지금부터는 중학교 3학년이라는 단어보다는 예비 고1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지금 자녀들한테 훨씬 더 어울리는 수식어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가 뭐가 다른지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중학교 때 공부 방식으로 고등학교 때 공부 방식을 적용하면 저는 제 생각에는 거의 개박살이 납니다. 진짜로. 네. 왜냐면 중학교 때는요, 일단, 여러분, 부모님들도 다 보셨겠지만, 중학교 내신 기출 분석이라는 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쵸? 내가 어떤 중학교에 어떤 기출이 나왔느냐, 그거를 분석해주는 학원도 많지 않습니다. 왜죠? 그냥 고만고만합니다, 솔직히. 근데 요즘 들어서 고등학교에 딱 올라가면, 어디 고등학교 기출 분석입니다. 무슨 문제가 나옵니다. 그거를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가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중학교 때는 양치기 공부가 무조건 통한다면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는 질적인 공부를 무조건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 질적인 공부의 하나가 얘가 내신 기출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에 총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신 기출을 분석을 하고 그 학교에 나올 수 있는 문제를 꼭 맞추는 그런 학원을 학부모님께서 꼭 선택을 하셔서 그 질 높은 공부를 시켜주셔야 된다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그리고 방학 중에 선행 과목 총투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예비 고1 여름방학 기준으로는 물론 많은 선행을 진행할 수 있겠지만 겨울방학 전까지는 무조건 수학 3, 수학 하 고등학교 1년치 공부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에 2학기 이제는 도래하게 되는데요. 중학교 3학년 2학기의 내용을 보면 도형과 통계라는 단원으로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3학년 2학기의 첫 부분에 배우는 도형은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물론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부를 하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사실 통계에 대한 자녀 공부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좀 스킵을 하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상하의 모든 총투자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또는 이제 학기 중에도 물론 학교에 대한 내신은 좀 챙겨야 되고 학교에 대한 공부, 3학년 2학기 공부는 하셔야 되지만 무조건 수학 3과 수학 하를 같이 병행하시는 것을 저는 무조건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더 욕심이 나시면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서 이제 우리 자녀가 안정적인 상위권을 갖고 싶다라고 하면 수학 1과 수학 2까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시기 전까지 그거를 목표로 일단 먼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다음 과목을 좀 보면 수강 대상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학생 아이들은 첫 번째 수학을 좋아하나 고1에서 수학은 지금 잘 나오는데
고1에서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제가 이제 수학 상반을 꼭 편성을 해서 그 친구들을 수학 상, 수학 하 1년치는 무조건 끝내고요. 2학년 수학 1, 수학 2까지는 무조건 지도를 나가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불안한 그런 심리를 좀 잡으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열심히 하지만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친구들은 제가 또 이제 상중하로 이렇게 좀 분류를 해서 난이도에 맞게끔 잘 끌어가려고 일단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 걸 보면,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학 상, 중, 하 모두 지금 예비 고1이라면 어떤 선택에 중학교 3학년의 수학에 올마있지 않고 지금 수학상, 수학하는 공통적으로 무조건 저는 해야 된다고 이제 커리큘럼을 짰고요. 그 다음에 상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1년치까지 수학 1, 수학 2까지 겨울방학까지 모두 총동원을 해서 수학 1, 수학 2까지는 일단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진도가 굉장히 버거운 학생들도 무조건 있을 텐데요.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 중반에는 수학 1까지는 일단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내가 중학교 때도 수학을 좀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은 수학 1과 수학 4까지는 일단 필수적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일단 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수학 특징과 프로그램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뭐 당장 응당 이걸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 제 이제 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잘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여기 보면 조금 자세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일단 철저한 개념 수업을 통해서 두 번째는 오늘 배운 것을 그날 적용하기. 저는 이게 가장 수업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어떤 학생이든 숙제를 주면 그 숙제를 제대로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 검사하는 것은 사실 강사의 몫이지만 저는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수업이 끝나면 그날 제일 자기가 똑똑할 때 그 문제를 제일 잘 알 때 꼭 풀고 가게 하는 것을 제 수업의 제 1원칙으로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습과 부족한 개념은 집에서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도록 제가 이제 카메라로 이제 영상을 녹화를 하긴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영상을 자꾸 녹화해주다 보면 이제 학생들이 그냥 집에서 동영상 강의만 너무 보고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경향성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는 일단 그 학생이 정말 왜 빠졌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따져보고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주간 테스트로 배운 단원의 이해도를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에서 지금 백지로 보이는데 사실 제 수업은 철저하게 개념 수업을 한다는 말씀이 뭐냐면 저도 이제 여러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많이 조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방법을 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철저하게 저는 필기를 그냥 손으로 자기가 다 쓰도록 일단 유지를 합니다. 특히 예비 고1이 왜 중요하냐면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그 개념 자체가 흔들리게 되면 2학년, 3학년 때는 솔직히 거의 따라잡지 못할 정도의 수준 격차가 일어나기 때문에 1학년만큼은 자기가 필기를 꼭 정리를 하고 중학교 때와는 다른 공부법으로 저는 무조건 그 학생을 공부시키도록 합니다. 네, 중학교 때는 학생이 선생님이 그냥 옆에서 가르쳐주고 그걸 보고 이해하고 하는 식으로 하면 충분히 성적이 나왔다면 1학년 때는 얼마나 자기가 개념 수업을 잘 했는지 저는 그 공부법 자체를 고등수학 공부법으로 무조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개념 수업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 문제 푸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문제를 띄워놨지만 사실 밑에 이제 여러 답지를 주는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죠. 사실 그런 것들을 보고 그냥 문제를 풀다 보면 학생들은 중학교 때처럼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성적이 더 이상 오르지 않고요. 저는 그래서 능동적으로 자기가 일단 필기를 꼭 해보면서 뭐를 또 조심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필기하는 수업을 꼭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그날 오늘 적용하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배운 것은 꼭 오늘 하고 가도록 그 어려운 문제, 응용 문제를 주지 않고요. 거의 숫자만 바꾼 형태로 꼭 다시 한번 문제를 풉니다. 네, 숙제는 응용 문제가 이제 적용이 돼 있죠. 근데 이제 중학교 때식 공부를 하다 보면 그날 배우고 그냥 숙제 받아가서 숙제 해오고 돌아오면 검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고등학교의 고등 수학법을 꼭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 꼭 배우고 가는 공부법을 하나 꼭 저는 여름 방학이든 학기 중이든 그 학생이 꼭 하나를 가르쳐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오답 노트를 꼭 해주는데 저는 이제 사실 그 김시현 수학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제 1인 혼자서 하는 거고요. 제가 혼자 기업이 돼서 혼자 피드백을 다 하고 혼자 오답 노트를 다 관리하고 사실 저도 하루하루 굉장히 바쁘게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학교 때 식과 이 지금이 뭐가 다른지를 꼭 제가 옆에서 코치를 해주고 말을 해줘야 같이 이제 성장하는 그런 시기에 자기 공부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피드백을 좀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그냥 영상 촬영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하고 싶은데요. 영상 촬영도 제가 굉장히 좀 진심입니다. 김시현 연구소에서도 역시나 동영상 강의 같은 것도 이제 자막 같은 걸 좀 달아서 학생들이 좀 보기 편하게 좀 만드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마지막은 제 마지막 소개를 끝내면서 약속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면 일단 당연히 첫 번째는 성적이 나오는 수업을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되죠. 그 학생이 뭐가 문제면 뭐가 문제다라고 저 혼자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같이 이제 소통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그다음 마지막에는 꼼꼼한 강의 영상 녹화와 학생과 선생님이 교감하는 수업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을 항상 등한시 여기지 않고 학생과 항상 그 같이 발걸음을 맞추면서 나가는 강사가 되려고 오늘 여러번 이 설명에 오신 학부모님들께 마지막 약속드리면서 네, 마지막 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수업은 슬기롭게 국어를 하자. 그래서 슬기롭게 오선화 국어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저는 어디로 해야 되죠? 여기요. 네. 저는 이제 저희 지금 도농 QM 동아부 대표 강사인데 지금 약간 이제 조금 오류가 생겼네요, 프로그램이. 네, 저는 전에는 배지 국어학원 대표 강사로 있었습니다. 우선은 작년에 이맘때에 비하면 어머님들의 지금 오시는 이 인원수가 훨씬 는 것 같긴 한데 작년에 제가 이맘때 여기서 똑같은 이렇게 설명회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배지 국어학원만 타이틀을 달고 왔는데 이제는 제가 동아고 지금 재학생 제가 맡고 있는 학생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이제 동아고 대표 강사라고 써도 될 것 같아서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동아고 대표 강사로 됐고요. 아까도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제 학생이 지금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아요. 30명 정도 되는데 30명 중에 3명이 지금 100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5% 이상이 지금 90점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근방에 있는 이제 건너편에도 국어학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도 여러분 계시는데 그 중에서는 성적이 제일 좋게 나오고 있어서 제가 이 타이틀을 안정적으로 써도 되지 않을까 해서 우선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 내년까지 고1을 예비하기 전에 이번 방학 24일부터 이제 방학 기간이잖아요, 보통. 그때부터 해서 3주. 그리고 그 다음 시간들을 선생님들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황금 기간, 황금 시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때 가장 여유롭게 고등학교 준비를 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저희가 이제 윈터도 있고요, 프리윈터도 있고 그렇거든요. 하지만 제가 작년에 이맘때 이제 작년에 7월 17일 날 토요일반으로 해서 정규 과정을 시작했는데 분당에서는 이미 7월 첫 주부터 예비고일 수업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제가 이제 원장님하고 상의도 했지만은 그래서 저희도 빨리 시작을 하자. 지금부터 이런 분위기를 여기서도 만들 필요가 있다 싶어서 7월 17일에 오픈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고등학교 1학년까지 입학을 시켰는데 우선 그래서 황금 시간, 이 여름방학 끝나고 이제 겨울방학 그 전까지 아주 여유롭게 국어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황금 시간이라고 명명을 해봤습니다. 네, 보게 되면요, 예비고일 국어를 오롯이 모자람 없이 온전하게 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정했고요. 분당의 분위기를 그대로 가지고, 물론 제가 작년에 왔지만 아직도 분당의 분위기를 갖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쓰고 있는 문제집이나 이런 것들은 다 분당에서 제가 다 참여했던 문제집을 다 가져왔기 때문에 그대로 그 프로그램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제가 분위기를 그대로 가져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제 소개는 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 국어의 시작,
지금 아이들이 이제 국어를 듣는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도 같이 시작을 했었는데 그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제 수업을 들으면서 국어 자체를 처음 듣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어머님들께서 많이 참석을 해주셨지만 작년에는 이것보다 훨씬 적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남양주도 구리도 국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제 분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열심히 작년도 설명회를 6번 정도 하면서 제발 저는 교재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재 광고 하지 않았고요. 그냥 국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언급을 했을 뿐이고요. 제 작년에 설명회 영상들을 쭉 보시면요. 늘 어머니들께 수학 영어만 준비해서는 이제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지금 1년차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예비고1에서 우리가 이런 수업 준비, 수학 영어 말고 왜냐하면 작년에 왔을 때는요. 남양주 구리는 영어 빼고는 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수학은 원래 어릴 때도 중요하지만 국어는 어머니들께서 잘 이제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의 상황도 그렇고 가장 늦게 시작합니다. 수학 영어를 해놓고 이제 국어 아이가 약간 대화가 잘 안 되네. 어휘를 잘 모르네. 그러면 국어 학원을 다녀야겠다 싶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연년생 자녀가 또 학년이 올라오거나 이러면요 제일 먼저 국어를 끊어요. 왜냐하면 그 밑에 학생 아이 수학 영어를 또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담이 되잖아요. 그럼 국어를 끊습니다. 그럼 국어는 계속 제자리인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시험 기간 되면은 이제 국어 학원을 또 다녀야겠대요. 아이가 막 엄마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 이제 국어 학원을 막 찾습니다. 그럼 마음이 급해요. 그러면 제일 유명한 데를 보내죠. 그게 이제 건너편에 있는 국어 전문 학원이고 그렇게 되는데 아이들이 저기 있다가도 제 수업에 또 오고 그다음에 다른 선생님들 수업에도 가긴 해요. 이게 여기 분위기에서 앞에 있는 국어 전문 학원이 좀 약간 오래됐고 안정적인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왜 제 수업이 좋고 그다음에 저희 학원 선생님들의 수업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제가 이따가 전 연력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분당에서 왔기 때문에 분당과 구리 남양주가 하나의 물결로 돼서 국어의 중요성을 다 같이 흐름으로 느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저는 내년까지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내년까지도 저 분당에서 왔습니다. 제가 대치동에서 왔어요. 라는 얘기를 막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들께서 믿고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런 아이들이 성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도 계속 이런 커리어를 쌓아가서 내년에는 조금 더 당당하게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거거든요. 우선은 제 발표 계속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치동과 분당에서는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전 학원이 어디 학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배지 국어학원이죠. 지금 어머니들께서 네이버에 다 치시면요 배지 국어학원 무조건 나옵니다. 분당 국어학원 치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일 큰 학원, 제일 작은 학원 이렇게 있지만은 제 학원, 전 학원이 배지 국어학원이 분당 지역에서는 제일 커요. 그래서 전체 인원을 제가 이 얘기를 꼭 하면 어머니들이 항상 놀라시는데 어머니들께서 혹시 그거 국어 전문 학원입니다. 저희 학원처럼 전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국어만 가르치는데 몇 명일까요?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포함해서긴 합니다. 몇 명일까요? 보통 어머니들께서 500명 얘기하십니다. 그럼 제가 그래요. 조금만 더 쓰시면 안 될까요? 어차피 쓰시는 김에 2,500명입니다. 어떻게 맞히셨어요? 와, 선물 좀 드려야 되는데 선물이 없네. 제가 우선은 2,500명이에요. 네, 제가 그 학원에 있을 때는 물론 여러 이제 몇 해를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고 교재 연구나 이런 것도 참여도 하긴 했지만은 제가 들어갔을 때도 처음 놀랬던 거는 전체 학생 수였고요. 제가 고1을 맡았었거든요. 제가 예비 고1을 키워서 고1 올라와서 고1을 보내놓고 여기 학원을 오게 됐는데 제가 맡았던 학원 이제 그 학년이 한 800명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고1, 예비 고1, 고1 그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간고사까지 가면서 이제 900명 이렇게까지 늘고요. 보통 중학생들이 보통 1000명 좀 넘어요. 그리고 이제 고2 이런 학생까지 다 합치면 이제 2,200명, 2,500명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하지만 여기 구리 남양주에는 그런 학생 1000명이나 갖고 있는 국어학원이 있을까요? 없죠.
수학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여러 학원들이 있지만은 하지만 국어는 그런 학원들이 없습니다. 와서 제가 그런 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참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들도 아시겠지만은 수능이 결국엔 저희의 목표잖아요. 내신도 잘 받아서 수시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능도 목표입니다. 그리고 하면 내신까지 포함을 하더라도요. 아이들이 국어 내신 때 1등을 받아야 1등급을 받아야 대학교 가는데 수시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성적이 가장 안 오르는 게 뭐죠? 국어예요. 어머니들께서 지금 중학교 3학년의 대다수 아버님이실 텐데 중학교 3년, 1학년, 2학년, 3학년의 국어는요. 국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10년 전의 국어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대다수 어머니들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아무리 이렇게 성토하고 그래도 저희 아이 국어 100점인데 저희 아이 국어 90점 이상은 항상 나오는데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전부 다예요. 다 100점이에요. 네, 학원에 조금 보내주시고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은 다 90점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국어가 특출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 점수가 언제 확정이 되냐면 고등학교 3학년 올라 3월 모의고사에서 확정이 됩니다. 사실은 그게 진짜 실력이고요. 학원을 안 다녔던 아이들은 당연히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서 3월 모의고사에서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배운 용어가 별로 안 나오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의 국어는요. 정말 책만 보고 교과서만 듣고 그 다음에 수업만 잘 들으면 다 90점 이상이 좀 나옵니다. 만약에 그것도 지금 우리 아이가 안 나오고 있다? 그럼 공부 조금만 시켜보세요. 나옵니다. 아이가 국어에 흥미가 아직 없는 거예요. 국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점수에 조금 목표가 있는 아이들은 지금 거의 기본적으로 90점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점수가 진짜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아이들 100점짜리를 다 모아서 동하고 받는 거고요. 100점짜리를 다 모아가지고 가운고 10등, 20등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 아이가 싸워야 될 아이들은 동하고 100점짜리고요. 가운고 100점짜리, 다산고 100점짜리예요. 그 밑에 아이들과 싸울 필요 없잖아요. 굳이. 그러니까 저희가 성적을 잘 내는 거 제가 물론 싸운다는 표현을 했지만은 결국엔 경쟁, 선의의 경쟁이든 어찌됐든 국어에 대해서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치동과 분당에 지금은 제가 2,500명 말씀드렸지만 국어예요. 네, 동네에 학원들 이렇게 차량들 광고하는 거 보잖아요. 국어 학원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메가스터디나 이런 인강들에서도 1타 강사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유명한 거는 물론 현우진 뭐 이런 수학 선생님도 유명하지만 국어 1타 강사가 누군지가 굉장히 매스컴에 많이 타고 있어요. 아이들의 댓글 같은 거 보면 수학 선생님들이 이미 예전부터 유명한 인강 강사들이 많거든요. 근데 요즘에 누가 유명하지? 누가 국어 강사가 유명하지? 네, 계속 나옵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이제 수능 언급을 하셔가지고 인간 강사들의 이제 이름이 막 나왔죠. 근데 EBS에서 어느 선생님께서 이 말로 모든 걸 다 이렇게 섭렵을 하셨는데 윤혜정 선생님께서 저는 어떻게 한다고 하셨죠? 저는 흔들리지 않게끔 가르쳐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르칠 예정입니다. 선생님들이 흔들리면 안 되고 그러면 학생들 당연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수능이 나오고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거에 대비하는 게 나의 몫이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제가 윤혜정 선생님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제가 과외를 좀 오래 했어요. 제가 과외를 오래 했을 때 이제 윤혜정 선생님이나 이제 유명한 저때 유명했던 인강 강사들의 수업도 저도 많이 듣기도 하고 교재 같은 것도 많이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분당에 가서도 제가 여고를 주로 맡았었거든요. 어머니들 여고는 여기 근처에 뭐 구리여고밖에 없지만은 분당이나 대치동의 여고는요 거의 피싸움이에요. 정말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아이들이 정말 크게 싸우거든요. 국어 가지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피 터지게 싸우는데 이 국어 때문에 아이들이 국어 학원을 가고 과외를 하고 인강을 듣고 그 다음에 국어 한 점수 3점, 2점 때문에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국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그런 수업을 하다가 여기를 왔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수월해요. 솔직히. 네, 제가 분당에서 수업을 하고 오다가 여기 오니까 아이들 수준도 그렇고 조금 수월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작년 7월부터 아이들을 한 7개월, 8개월 배워서 가르쳐서 올려보냈더니 이제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주로 하는 거죠. 아, 선생님, 학교 선생님 수업이 너무 재미없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이제 뭐가 적응이 되어 있죠? 국어라는 과목이 적응이 되어 있고요. 학교에서 그냥 수업하기에는
저는 누구랑 싸우다 왔냐면 대치동하고 분당의 국어 선생님들하고 싸우다 온 거예요, 결국에는. 왜냐면 거기는 대부분 EBS에 출강하신 선생님들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럼 그 선생님들이 문제를 어떻게 낼까요? 굉장히 어렵게 냅니다. 그럼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머리를 엄청 써야 돼요, 저도. 뭐 아까 수학 선생님께서 수학 연구소를 이제 1인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진짜 그 정도까지로 그렇게까지 저는 과외할 때 솔직히 그렇게까지 노력은 안 했거든요. 왜냐면 가르치면 뵙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제가 분당에 가서 부딪혀 보니까 지금 그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구도 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대로 와서 제가 계속 그래서 분당에서 온 게 얼마나 특별한가? 네, 특별하다고 해서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제가 저에게 배우러 온 아이들에게 작년부터 쭉 가르쳐 왔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나의 물결이 될 것인가? 네, 저한테 배우셔도 되지만 다른 선생님 배우셔도 되고요. 어느 학원을 보내셔도 좋아요. 대신 저는 너무 중요한 거는 이런 국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과연 누군가가 하고 있어야 됐는데 그게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말을 들으셨으면 어디 가서도 수학, 영어 좋대, 중요하대 이게 아니라 야 어디 국어 잘 가르치더라. 우리 아이가 국어 어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데 선생님께서 잘 이해도 시켜주시더라 이런 얘기를 조금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학원을 보내주시고요. 유명하다고 보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중간고사 성적이 제가 제일 좋았거든요. 네, 저희 퍼센트 자체도 그렇고요. 30명 중에 3명이 100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국어학원들 많지만 인원이 저희보다 꽤 많아요. 근데 거기서 제 학급의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왜 그럴까요? 왜 전문학원, 왜 국어 전문, 여기 토박이 국어 선생님들이 있는데 왜 제가 와서 이렇게 성적을 잘 냈을까요? 문제 유형은요, 학교 유형이 아니에요. 문제는요, 이미 고급지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어떻게 내는지 문제가 아니라요, 어떤 유형들, 얼마나 많은 유형들, 이 지문에서 어떤 게 중요한지를 뽑아냈고 그동안에 어떻게 나왔었는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저는 좋은 선생님입니다.